이달 2일 경주 보문호에 수문 교체 작업을 하던 민간 잠수사가 열린 수문에 빨려 들어가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누가 왜 수문을 열었는지 책임 소재가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포항과 경주시도 내일부터 8월 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됩니다. 영덕과 울진, 울릉군은 1단계 적용이 유지되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모든 시군에 적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이달 초 경주 보문호에서 민간 잠수사가 취수구에 빨려 들어가 숨진 사고 보도해드렸는데요. 사고가 난 보문호는 취수구 수문이 60% 이상 열려 있었다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 누가 수문을 열었는지 책임 소재가 쟁점입니다. 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일 보문호에서 사망한 61살 민간 잠수사 김모 씨. 김 씨의 딸은 오늘도 아빠에게 전화가 올 것 같다며 이번 사고가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유품을 정리하다가 지갑 속에 제 사진을 발견했어요. 저랑 평소에 친구 사이처럼 정말 가까웠고. 김 씨는 20살 초반부터 물일을 시작해 40여 년 물질을 한 베테랑 잠수사로 가족들은 그동안 사고가 한 번도 난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물일을 하시면서 사고 한 번이 없으셨어요. 유속이 얼마나 빠르면 소방관분들도 구조를 못해서 특수구조대원 요원들을 투입해서 6시간 만에 구조를 했겠다고 하는데. 사고 당일 치수탑 가장 밑에 있는 3번 수문을 작업하던 김 씨는 갑자기 2번 수문으로 빨려 들어가 사고를 당했는데 당시 2번 수문이 60% 이상 개방돼 있었기 때문이라는 증언이 나옵니다. 수문이 열려 발생한 수압 차이로 급류가 형성됐고 베테랑 잠수사도 속수무책으로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월, 화, 수, 목요일까지 닫혀있던 수문이 금요일 사고 당일에는 60% 이상이 열려 있었다고 해요. 이제 모든 아빠 주변 잠수분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수문을 열어놓고 잠수사를 투입하는 건 죽으러 들어가라는 것이라고. 유족들은 치수탑 수문 등 보문호 전반을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부실한 안전관리 탓에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더구나 수문 교체 작업을 담당한 원화청 업체 역시 잠수사의 안전과 직결된 수문이 개방된 사실조차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어촌공사 측에서는 수문을 연 사실이 없다고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건설업체 측에서도 수문이 열렸으니까 사람이 빨려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농어촌공사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대구와 창원에서 발생했지만 안전대책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주경찰서는 치수탑 수문을 누가 개방했고 왜 수문이 열려 있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비수도권에서도 코로나19 확진세가 급증하면서 포항시와 경주시도 내일부터 8월 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상향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주 동안 수영장과 노래 연습장, 목욕탕 등은 오후 10시까지로 운영이 제한되며 식당과 카페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영덕과 울진, 울릉군 등 경북도 내 인구 10만 명 이하 군 지역은 1단계를 유지하되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됩니다. 8월 말 포항 지진 피해 구제 지원금 신청 마감을 앞두고 누적 신청 건수가 8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주말까지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8만 3,200여 건으로 주택 피해가 전체의 88%인 7만 3,3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상공인 피해 6천 건, 인명 피해 1,160여 건, 중소기업 350여 건입니다. 지진 피해 구제심의위원회는 4차 심의 대상의 97%인 4,500여 건을 피해로 인정해 지난 23일부터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한국 남자 양궁이 단체전에서 올림픽 2연패라는 쾌거를 달성했죠. 양궁 최연소 금메달리스트이자 화이팅 넘치는 기합 소리로 올림픽에서 인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예천 출신 김재덕 선수의 활약이 특히 돋보였는데요. 고향 예천에서는 김 선수를 키운 친할머니와 학교 친구들의 응원 열기가 도쿄 못지않게 뜨겁습니다. 김서연 기자가 전합니다. 남자 양궁 단체전 준결승. 일본과 슈도프에서도 팽팽하게 동점 상황. 승패를 가른 건 관역 중앙에 더 가까웠던
한국의 두 번째 주자 김재덕의 하살이었습니다. 순간 김재덕 선수가 재학 중인 경북 1고에서는 선생님과 친구들의 힘찬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대만과의 결승전에서도 김재덕 선수는 오진혁, 김우진 선수와 합작해 3세트를 모두 가져오며 남자 양궁 단체전 2연패의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김재덕 선수가 올림픽 나갈 때 목표가 금메달 2개였습니다. 그래서 이 관왕을 달성해서 정말 매우 자랑스럽고요. 현재 컨디션이 최고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관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김재덕 선수와 양궁을 함께 해온 절친 김예찬 선수는 김재덕 못지않은 함성으로 친구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재덕이 되게 승부욕도 강하고 되게 자기 관리 철저히 하고 지금처럼만 계속 꾸준히 하면 지금보다 더더욱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김재덕 화이팅! 김재덕 선수를 손수 키워낸 할머니는 요양병원에서 투병 중에도 손주의 경기를 생중계로 뚫어져라 쳐다보며 깊은 응원을 보냅니다. 지금 손자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뜻밖의 대답이 돌아옵니다. 어린 손자의 손을 잡고 강아지에게 밥을 줬던 추억을 되뇌인 겁니다. 고향의 할머니, 친구들의 응원 열기에 힘입어 김재덕 선수는 내일부터 개인전에 출전해 올림픽 양궁 사상 첫 3관왕에 도전합니다. 한편 할아버지 고향이 상주인 제1교포 3세로 태극마크를 달고 여자 57kg급에 출전한 경북체육회 김지수 선수는 16강에서 아쉽게 탈락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포항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포항버스 회사가 불법 운영 의혹과 전기버스 40여 대 구입 특혜, 불량버스 구입 의혹 등을 받고 있지만 포항시는 이를 사실상 묵인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도 포항 시내버스 회사에 지급된 보조금은 모두 370억 원이나 된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태풍 피해에 대비해 오는 30일까지 취약시설로 지정한 하천과 저수지, 해안 지역 등 14곳을 집중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에는 지난해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를 입은 감포항 친수공간과 2019년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외동 우박교와 절토사면 보강공사가 진행 중인 알천북로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경주시는 장마로 약해진 집안의 토사 침식 현황과 위험 수목 등을 수시 점검해 사전 긴급 보수 작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항제철소 철판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동방과 한진, 동영투스 3개 업체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7,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 임직원들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입찰일 며칠 전에 모여 낙찰받을 운송 구간과 가격 등을 합의했습니다. 공정위는 동방에게 8,900만 원, 한진 8,100만 원, 동현특수 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울진 연안의 바닷물 온도가 28도까지 올라 고수온주의보가 부산에서 울진까지 동해 중남부 연안으로 확대 발령됐습니다. 또 영덕에서 울진 연안까지는 바람의 영향으로 냉수대의 잦은 출현과 소멸로 인해 수온이 단시간에 급변할 수 있어 양식장 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